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블라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이것부터 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이고요. 여기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 수료까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현재 대기업에서 하드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OK 프렌즈 재외동포 협력센터 초청 장학생 출신이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대단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 특기로는 이제 8개 국어랑 우즈베키스탄 전국 1등 정도가 있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연봉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게 엄청난 이익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엄청난 사내복지랑 워라밸, 직무 적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몹시 바쁘고 이제 돈 없는 대학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언제나 하루 한 끼로 이제 버텼던 기억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는 밥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시세끼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시세끼를 챙기고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가면서 지금도 이제 체중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임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을 관리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대1로 이제 코치님과 같이 뭐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예방 운동 같은 것들을 거의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운동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웬만한 호텔보다도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매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뭐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복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율 근무제입니다. 보통 이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게 직장인의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뭐 점심쯤에 출근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뒤에 오후에 약속이 있으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뭐 되게 일찍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근무하다가 사이사이에 되게 뭐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자기 일도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시간을 되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대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셔틀인데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오피스 바로 사무실 앞까지 무료 왕복 셔틀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회사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교통비나 뭐 식비나 그쪽을 신경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되게 좋아하는 복지 중에 하나가 헬기입니다. 네, 정말 헬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는데, 그냥 사내 포털에 들어가면은 그 헬기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고 눌러서 다른 사업장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학교를 이제 떠나고 나서 직장인이 되다 보면은 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강의를 찾아보고 뭐 듣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직무로 그리고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동호회랑 각종 소모임이 존재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오케스트라 동호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 또 골프 모임에서 뭐 약간 부회장 느낌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독서 동호회에서는 회장의 자리를 맡아서 이제 연 100권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신제품의 홍보 모델이 돼서 그걸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알리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스펙 같은 게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항상 뭐 학점이 좋아야 한다, 아니면은 뭐 영어 성적이 좋아야 한다, 그런 것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외에도 물론 학점, 학벌, 뭐 토익 점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격이라든가 나의 열정, 그 외에도 어떤 경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사 시절에 그리고 뭐 석사 할 때도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뭐 연구실 인턴도 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내가 이 사회에 진출됐을 때 어떠한 어느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이고 내가 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실 때도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회성이겠죠. 저희가 보통 사회에 나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회성이라는 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제 팀워크를 잘 하고 협업 능력이 우수하냐에 따라 되게 그 가산점이 많이 붙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꼼꼼함을 제가 뽑았는데 뭐 사무직은 사무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자료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오타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띄어쓰기 2번 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꼼꼼함을 좀 열심히 길러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겠죠. 특히나 이제 새로 입사한 사원이라면 열정을 열심히 어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입한테 항상 기대하는 건 열정이고 어딜 뛰어가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인데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제 기본 중에 하나가 눈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고 러시아어를 쓰다 보니까 매우 단도직입적인 표현만 접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엄청 이제 뭐 친절하게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그 뒷배경이 다르면은 그걸 이제 빠르게 캐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회사에 와서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상사분들께 그리고 동료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눈치 없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알려주시고 제가 열심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학사냐 아니면 대학원 혹은 경력직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으니까 경력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은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그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시면은 면접 보통은 1, 2, 3차까지 이제 가고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뭐 편판 주호에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까지 받으시면은 입사가 확정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몇 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항상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하신 꿀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취업을 조금 예상 밖으로 준비하게 됐거든요. 원래 뭐 박사까지 다 따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학술적으로 이제 가야 되냐 아니면 취업이 그래도 빠를수록 좋을 거냐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해결책은 되게 간단했어요. 내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취업 쪽으로 빠지는 게 맞았고 두 번째는 사실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한번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몇 주 기다리고 또 면접 한번 보고 몇 주 기다리고 그 기간이 매우 길어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막상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 이제 완화가 되니까 꼭 좀 모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개 국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취업 과정에서 언어 능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이거는 직무마다 그리고 전공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개발자 쪽으로 지원했으니까 사실 뭐 하드웨어 쪽에서 8개 국어를 쓸 일이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지만 우선은 약간 좀 제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서울대학교 전기과에서 뭐 학사를 땄습니다라는 얘기랑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따고 이제 뭐 8개 국어를 구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8개 국어라는 키워드가 어쨌든 기억에 남고 제 자기 브랜딩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외국어들이겠죠.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정말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라면 엄청난 가산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자기 캐릭터화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혹시 어떤 활동일까요?
이거는 기업을 정하고 나서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 대학생 나눔 봉사단이라는 활동을 학사 때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활동 덕분에 임직원들하고 1대1 멘토링도 받고 제가 원하는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 부분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그 기업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한 번씩 조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차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